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 괴롭힘, 학교 폭력, 따돌림, 일상생활의 기능 발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ADHD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굉장히 주의시키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복이 여러분. 우리 요즘 가정마다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요, SNS, 별그램,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요,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디지털, 미디어, SNS 사용하시는 분이 많고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올수록요,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디지털 문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또 잘 가르쳐 줄까, 이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볼 건데요. 5년간 함께하는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디지털 윤리. 실생활에서도요, 서로 지켜야 되는 게 많잖아요.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질서와 규범, 이런 것들을 디지털 윤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요, 또 같이 일하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두 단체가요, 이 귀한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 고민, 이 5가지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 키워드입니다. 짜잔!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 쉐어런팅이라고 하죠. 저도 가까운 분들 이렇게 이제 이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자녀 사진들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아우,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이렇게 해도 될까? 아이가 이런 거 혹시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일단 고민 사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SNS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만 드나들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요, 팔로워가 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겨요. 유치원에서 할로윈 분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자랑 삼아 올렸는데, 이 사진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이의 얼굴이 인터넷 여기저기 떠도니 점점 불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혹시나 이상한 댓글이 달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 말고는 제가 공유할 일상이 없고, 저는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진을 올려놓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늘색의 왜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 얼굴, 그리고 아이 사진을 올려놓는 분도 있으세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 고민 키워드 첫 번째, 자녀의 일상 공유. 여러분은 자녀의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뻐서. 네.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앨범에다 넣어놨어요, 사진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이 사진을 막 찍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디지털 공간에 이것을 올려놓느냐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예요.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예요. 물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자녀의 일상에서 주인공은 자녀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이 모든 상황에서 본인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정말 낭패거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것을 지우고자 했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올려놓은 디지털 공간에서는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디지털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아이의 아주 어렸을 때 사진 내지는 최근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퍼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퍼나를 때 공개되어 있는 사진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로 행복을 남기고 서로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올렸지만 또 이 퍼간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의도로 좋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업적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진하고 합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발전이 꼭 좋은 의도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면 웬만하면 올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오복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박사님 제가 이게 얼마나 낙인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 사진 많이 찍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들락거리는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 공개로 올리시는 거, 요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민 키워드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이 과자가 붙으면 대체로 안 좋아요. 정말 우리 집도 그런데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사연 한번 같이 볼까요? 유아기 때부터 공공장소에 가면 아이가 울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스마트폰을 보여줬었어요. 동요나 애니메이션 위주로 보여줘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에 초등학교에 간 아이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집에서 틈만 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휴대폰을 쓰게 해주면 밥을 잘 먹겠다, 숙제를 마치겠다, 저와 일종의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말에 나들이를 가자고 하니 차 안에서 휴대폰을 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지고 휴대폰을 엄마 아빠보다 더 가깝게 생각하는 듯해요. 한때다 생각하고 그대로 둘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WHO에서요 행위 중독 그래가지고요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어떠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진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독자를 붙이는 영역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 중독자가 붙는 거는 내가 생각보다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너튜브 보는 거, 다른 사람의 별스타 들어가서 보고 또 좋아요 다 눌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의 사용이 지나칠 때 이분들은 일상생활의 기능 발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스마트폰에 과의존한 사람들은요 이거를 딱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았을 때 불안하면 과의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2020년 통계인데요. 23.3%, 2021년에는요 24.2%로 0.9% 늘어났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조사한 연령대가 만 3세부터 69세, 만 3세라니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아이를 어디 데리고 가면 양육상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원래 찡찡대요. 애들은 원래 웁니다. 언어 발달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그게 다 자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울음도 이 아이들한테는 언어이거든요. 식당을 갔는데 애들이 울면 뚝 한다고 뚝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스마트폰 딱 쥐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이거 이렇게 몰두되어 있느라고
울음을 멈추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거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모든 대뇌의 발달을 다 완성된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신경회로가 연결이 돼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만 2세 스마트폰 영상,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대뇌 발달에 아주 분명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ADHD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 디지털 컨텐츠는 일방통행입니다. 주고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옆에서 부모님이 계속 보고 있어.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스마트폰 과의존요,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키워드 3번으로 가야죠. 짜잔! 디지털 괴롭힘, 디지털 성폭력, 첨단 조작 기술, 여러분 잘 아시죠?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얼마 전 정말 우연히 암호가 풀린 아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메신저가 왔고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같은 반 친구 아이의 외모를 서로 평가하고 이상한 합성 사진도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 같은데 또 제가 봤다는 걸 아이가 알면 혹시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괴롭힘, 학교 폭력, 따돌림 이거 앞에 디지털이 붙은 거예요. 아이들이요. 단체 카톡방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해요. 이 안에서 너무나 많은 괴롭힘과 따돌림과 디지털 폭력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과 많이 상담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위가 꽤 높습니다. 그 단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 들어와 있지 않은 그 누군가를 여러 명이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너무나 우리가 놀랬던 엠번빵 사건.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이나 디지털 괴롭힘, 디지털 폭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별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친한 사람끼리 한 얘기인데 라든가 우리가 직접 걔를 때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험담, 모욕, 다 폭력에 해당된다는 거. 성적인 비하, 성적인 수위를 넘는 발언들, 디지털 성폭력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의 사진을 올려서 조금 조작을 했어요. 그 밑에는 수많은 그 성적인 비하와 악성 댓글이 붙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은요, 읽는 순간 대뇌에 박힙니다. 악성 댓글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 하는 허위, 거짓 정보들, 이거는 주먹보다 더한 엄청난 폭력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 고민. 아하, 오늘 이 주제들이요 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루밍이 뭔지 아세요? 제일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어린 아이들 키워가면서 나쁜 목적에 이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린 대상자를 자기의 영향력 하에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를 아껴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착취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너무 걱정되는 사연인데요. 저희 아이는 얼마 전에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도 잘 하지 않고 매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아이의 스마트폰 화면에 뜬 이상한 채팅을 보게 되었고요. SNS와 연동된 채팅창 안에서 어떤 남성과 어머나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대화를 보니 남성은 성인 같았습니다. 아이를 계속해서 칭찬하며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하자는 등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진짜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대화 중에 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저희 아이에게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더라고요. 모르는 성인 남성과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뭐가 문제냐면요. 이 성인 남성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거, 이거 어쨌든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누군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영향을 그렇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굉장히 주의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가까워진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도 제안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안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돈을 요구도 하기도 하고 몸을 찍어서 보내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고 나면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나 채팅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켰죠. 누가 사탕 사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누가 엄마나 아빠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있다고 사고 당했다고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해. 그럴 때 따라가면 안 돼. 너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보통 시키죠. 이처럼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하게끔 해주는 말들, 교육시키는 것들이 이제는 실생활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구체적으로 실례를 설명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근데 모든 교육을 할 때요, 아이를 다그치거나 막 야단을 쳐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이에게는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거는 네가 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부모가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러한 인내심도 필요하다는 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주시는 부모님의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규칙에 대한 고민인 것 같네요. 고민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부부는 아들네 대신에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김살 없이 참 밝고 배려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고 잘해주고 싶어요. 어느새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손주에게 올해는 생일 선물로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합니다. 투정을 잘 부리지 않는 아이인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다며 몇 번 투덜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잘 모르다 보니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안 좋은 것들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아이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다 해주고 싶으시죠. 그리고 다른 아이 다 갖고 있는데 없다고 조금 투덜거리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주기 전에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아이의 원래 평소의 생활 습관과 특성을 잘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가 평소에도 좀 조절이 잘 안 되고 약속을 잘 안 지킨다 할 때는
그것부터 아이와 좀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본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주면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 그리고 취침시간,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양치, 이런 걸 가지고 한동안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지를 먼저 아이와 해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스마트폰 사용도 훨씬 더 아이가 잘 조절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 조절을 한번 배우고 연습하면 다른 일상의 영역에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을 담아서 치열하게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아이와 이 과정을 해나가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년과 함께하는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될 디지털 윤리, 이 귀한 시간은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NIA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와 잘 배우고 나누어서 또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디지털 공간 내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소통하면서 여기서 행복하고 좋은 소통을 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복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이가 안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시간을 안 지킬 때는 다음날 하루는 안 줄 거야. 그럼 애들 그런 게 어딨어요 막 이래요.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줄 거야. 왜? 지켜보도록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거를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써야 돼요. 그리고 얘 손으로 자필로 쓰게 하셔야 합니다. 자필로 글을 쓸 수 없는 나이, 이 나이 때는 사주시면 안 됩니다. 늘 아이가 안 지킬 때 딱 보여주셔야 돼요.